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어젠다 보면은 에너지 에피션시, 그 다음에 내셔널 파워 테크놀 프로덕트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이팅, 그 다음에 그 파워 솔루션들 보면은 그 라이팅,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그다음에 그 셀폰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에 관련된 인프라 쪽,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 포트블 디바이스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작년이든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그 파워에서 발표하면서 했던 것들의 어떻게 보면 서머리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에피션시, 아까 뭐 우리 브라이언 할라씨께서 얘기한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 에너지 세이빙, 에너지 에피션시가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마 매년 한 20% 이상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한 120억 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유니트가 이런 에너지를 나타낼 때 여러 가지 합쳐서 나타나는 그 유니트예요. 그래서 아마 2030년 되면 아마 160억 토로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현재 10년은 이제 120억인데 한 160년에 한 40% 정도, 한 10년마다 그러니까 20% 정도씩 늘어나는 그렇게 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좀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우리가 추가 자료로 리리즈 할 수 있으면 그건 저희가 따로 아마 저희가 정보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보면은 타임지, 여기는 이제 타임지 보는 얘기했는데,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보면은 how to save the earth 그래갖고 굉장히 이런 얘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타임지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보면 이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지구를 구하느냐, 아니면 또 글로벌 워밍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냐. 그야말로 지난번 TV 프로그램을 북극곰 얘기하는데 여기는 펭귄이 나오면서 이러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구,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를 다시 또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북극곰 나왔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진짜 걱정이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이 아마 굉장히 큰 강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아마 회의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메탄가스를 어떻게 줄이냐 보니까 뭐 호주의 그 소들이 내뿜는 메탄가스가 굉장히 커다란 어떤 지구 그 어떤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전자산업에서도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이걸 보면서 너무 글씨가 깨알 같아가지고 사실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쭉 읽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앞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린 에너지 에피시에 올릴 거냐, 그러면 파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거냐 하는 것들이 가장 주안점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전자산업 쪽에서도 계속될 거다 하는 것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가전제품이나 아니면은 우리 오피스 사용되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전열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스탠다드를 굉장히 만들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도라고 해갖고 우리 가전제품에 되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서 1등급이 가장 효율이 높은 그런 제품이고 5등급이 가장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제품에서 등급 표시를 아마 여러분들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뭐 TV 보면 등급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등급 표시제가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PC라든지 우리 사무실에 사용되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아이들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액티브를 항상 사용하다가 우리가 안 쓰는 사이에는 이제 아이들 모드로 들어가는 거를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보면 전열등이라든지 이런 라이팅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 쪽의 어떤 인증 제도들이 또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보면은 이제 LED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LED들이 전에하고 다르게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사실은 뭐 이번 이제 스트리트 램프까지든 이번 모든 라이팅들이 전부 LED로 바뀔 거. 이 방에 있는 것들은 LED 라이팅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조만간 모든 라이팅들이 LED로 바뀔 거고,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각
지역에 보면 스트리트 라이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그 지자체들하고 가로등 아마 그 교체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그 이미 자동차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LED 라이팅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제가 놀란 거는 지난 12월 달에 저 대만에서 우리 그 비즈니스 리뷰가 있었는데, 저녁 먹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이렇게 탔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버스의 모든 등이 그 LED 라이트. 이번 그 우리 저 그 보통 그 버스 보면은 그냥 위에 불만 켜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관광버스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옆에 사이드 등도 전부 다 그 LED 색깔 다른 등으로 이렇게 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놨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이 먹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아마 마카오 가시면은 아마 그 마카오에서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그 카지노 호텔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되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요즘 뭐 드라마 보니까 그 에덴의 동쪽? 그게 마카오는 아니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커다란 이렇게 공처럼 커다란 그 된 마카오 그 호텔이 있어요. 그 공 표면이 LED 라이팅으로 다시 뒤섞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LED 라이팅이 많이 대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점차 그 라이팅이 전부 스트릿 램프라든지 아니면 뭐 건축물의 어떤 그 조용하기에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전부 LED 라이팅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에 또 해갖고 이쪽도 아마 진행을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파워와이즈 하면은 아마 저희가 아마 한 몇 년 전에 파워와이즈 IP를 저희가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 초인가 뭐 재작년 말인가 저희가 그 파워와이즈를 브랜드명으로 하자 해서 발표를 했죠. 그 파워와이즈가 기본적으로 IP가 기존의 파워보다 굉장히 많은 파워 세이빙을 하는, 뒤에 나오는데 기존에 쓰던 것보다 한 60% 이상의 파워 세이빙을 하는 그런 IP였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실리콘들 옵티마이즈하고 새로운 프로세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제품보다, 아니면 어떤 때는 경쟁사 제품보다 굉장히 파워 세이빙 효과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파워와이즈를 브랜드명을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파워와이즈를 브랜드 네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25개 프로덕트 굴에 한 300개 이상의 이미 파워와이즈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파워 매니지먼트, 데이터 컨버전, 오퍼레이션, OPM,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오디오 제품들, 저희 내셔널에 대부분의 어떤 제품들이 이 카테고리 들어가 있죠. 여기에 한 300개 이상의 이제 파워와이즈로 명명된 제품들이 나와요. 저희 아마 웹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파워와이즈 그 브랜드가 붙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여타 제품보다, 아니면 경쟁사 제품보다 좀 더 같은 기능을 내면서 파워를 소모를 적게 하는 그런 것들이요. 실제로 이제 파워와이즈 제품들이 보면은 다른 아날로그 제품이나 아니면 제조사들이 만드는 서브 시스템들 이런 것들에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제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보면 에너지 효율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도 있는 데 보면 TV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대기 가전제품 많이 들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 두 번째 PC 관련된 제품, 예를 들어서 셀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대기 모드가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충전기 같은 것도 안 쓸 때는 대기 모드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하면 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셀폰 충전기를 갖다 다 이제 월에다 꽂아놨잖아요. 월파에다가 되게 우리 안 쓸 때라도. 근데 그걸 다 뽑아 놓으면은 전 세계 몇 개 많은 수의 발전소를 없앨 수 있다. 그야말로 대기 파워용이죠. 그런 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꽂아 놓는다 하더라도 좀 더 파워 컨섬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파워와이즈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면 원래 파워와이즈 제품의 어떤 성능을 보여준 거예요. 원래는 픽스드 서프라이 볼테이지가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그야말로 전자 제품, 예를 들면 셀폰, 예를 들면 제 셀폰에 정해져 있는 전압을 제공됐을 때는 이 정도의 파워 소모를 합니다. 실은데 실제 저희가 제공하는 AVS, Adaptive Voltage Scaling 이라는 어떤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픽스 서플라이 볼테이지보다 한 60% 정도 파워 세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셀폰이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좀 제한돼 있잖아요. 좀 두꺼운 거 쓰면 좀 더 오래 갔지만 되게 보면 스탠다드 쓰면 얇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 갖고 그 예를 들어서 뭐 MP3 음악도 듣고 또 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TV도 보고 뭐 데이터 서비스도 하고 하다 보면 금방 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정해져 있는 배터리 용량 가지고 좀 오래 쓸 수 없느냐. 그래서 이제 모든 업체들마다 그런 방법을 찾게 됐는데, 특히나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는 보면 멀티 태스킹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프로세서는 어떻게 보면 CPU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페리퍼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떤 태스크할 때는 어떤 들어가 살았고, 어떤 건 죽고, 어떤 거는 뭐 아이들 모드가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런 환경에 맞춰서, 그런 볼테이지 환경에 맞춰서 일단 동작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컨트롤하고, 또한 또 어떤 칩 자체의 어떤 프로세스상에서 생기는 어떤 다른 점, 그런 거조차도 어떤 컴펜세이션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을 높이자 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AVS, 아답티브 볼테이지 스케일링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단위에 우리가 다이내믹 볼테이지 스케일링이라고도 있는데, 요거는 요거보다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정해진 전압을 좀 바꿔주는 것들인데, 요거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AVS 같은 경우는 어떤 정해진 환경 위치에서 맞는 어떤 그런 것들 처리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들인데, 요것들은 실제로 보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파워 매니지 프로덕트에 기존에 있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CPU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어떤 그 상황을 모니터링 한 다음에 사실 결정을 하는 그런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뭐 많은 회사들이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라이팅 쪽의 파워 솔루션을 보면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스트릿 라이팅 있죠. 우리가 뭐 MR16, 뭐 파30, 뭐 이런 어떤 라이팅 쪽에 또 있는가 하면, 이런 어떤 건축물에 관련된 어떤 라이팅들, 이런 것들도 이제 라이팅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스트릿 라이팅을 보면은 하이 에피션시가 있고, 그 다음에 릴라이비티. 왜냐면 길거리 서 있으니까 뭐 추울 때, 더울 때, 뭐 그 다음에 뭐 비 올 때, 눈 올 때 굉장히 스트롱해야 되니까 릴라이비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서멀 매니지먼트, 그야말로 온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열이 많이 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열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스트릿 라이트 바꾸면서, 아니면 건물의 조명을 바꾸면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바로 바꾸면 돈 많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계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계약하고 한전하고 어떻든 연결해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베네핏을 많이 얻어가는 그런 방법의 어떤 어프로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MR16, MR30 이런 LED 라이팅 쪽에 좀 더 하고, 마찬가지로 퍼포먼스라든지 릴라이비티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라이팅하는 것도 이런 효율, 굉장히 높은 효율, 그 다음에 정확한 컬러, 아니면 또 브라이트니스 컨트롤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은 밝고 어느 쪽도 좀 어둡고 하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함으로 해서 좀 더 좋은 효과, 좀 더 좋은 어떤 컬러, 좀 더 좋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라이팅 프로덕트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프로젝터를 보여드렸는데, 프로젝터도 마찬가지로 좀 더 효율이 좋은 그 다음에 이제 컬러도 보면은, 프로젝터 같으면 이런 화면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LED 라이팅의 빛의 밝기에 따라서 어떤 데보는 똑같은 뭐 어떤 색깔만 보여준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 제품 같은 유니폼 커먼에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효율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또 좀 싱크로스 버그 이런 것들을 사용해갖고 좀 더 시스템 효율을 좀 더 높여주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 아까 얘기는 베터 서멀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템퍼러처 디텍션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온도 컨트롤 해가지고 시스템이 좀 더 안정스럽게 만들어주면서 좀 더 이래서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컨트라스트라든지 포터빌리티를 만들어갖고, 예를 들면 디밍, 패스트 디밍이라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어두운 데하고 밝은 데 이런 데를 갖다 빠르게 해서 쉽게 변환시켜주고 빠르게 변화시켜주면 말미암아 실제 그림이 많이 바뀌는 그림조차도 굉장히 좋은 어떤 퀄리티의 제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는 계속 변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CS 보니까 이제 셀폰에 이미 이제 프로젝트 그런 거 데모 됐다고 보였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상용될 거예요. 요건 아마 포터블 데모인데 결국은 그런 포터블로 전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파워아이즈 제품들이 현재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셀폰, 지금은 메이저 통신 수단이 셀폰이잖아요. 어떤 집은 집에 홈폰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에 또 요새는 이제 인터넷 폰이 기존의 와이드 폰을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같은 번호를 사용하면서 와이어리스 랜으로 온 거에 전화 연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스트럭처, 그야말로 통신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으면 그런 것도 되지 않죠. 길거리에 아마 우리 BTS 이런 게 서 있음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셀폰 통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한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아마 우리는 초기의 통신 수단이라는 게 대개 보면 GSM이나 아니면 보이스 통화였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야말로 보이스 오버 디맨드 하는 VOD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게이밍이라든지 와이어리스 스트리밍 비디오라든지 이런 굉장히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양이 많아지는 그런 쪽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은 information anywhere, anytime, any device. 요새 우리 여러분들도 다 보면은 HSDP 카드 다 갖고 다니잖아요. 전철 안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데이터 서비스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이 요즘 좀 트렌드로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이 아마 작년부터 국내 업체에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스마트폰 자체가 결국은 PC에서 하는 것들을 대부분을 아마 리플레이스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폰 조그만 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 어떤 것들인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자체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런 통신 인프라스트럭처도 갖춰져 있어야 아마가 아니라 활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트래픽이 보면은 1912년까지 보면은 매년이 아니라 현재부터 한 3배 이상의 트래픽이 늘어날 거다 하는 것들이고, 그야말로 밴드위스 디맨드는 40 엑사바이트 퍼먼스 이렇게 되는 40 엑사바이트 들어보셨어요? 아마 저는 이게 통신사 보면서 엑사바이트면 어디까지냐고 보니까 우리가 되게 보면 기가 테라바이트까지 들어봤는데 엑사바이트 못 들어봤잖아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10의 18승이라고 돼요. 10의 18승의 데이터를 한 달에, 우리 요새 HSDPA 카드 보니까 2만원 기본료에 1기가 바이트까지 일단 하고 그 이상 넘으면 다시 차지한다고 하는데, 제가 먼스리에 되게 쓰는 게 보니까 한 100메가바이트 안 넘어가더라고요. 한 달에 쓰는 것들이 보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 사무실 많이 쓰고 돌아다니면서 쓰긴 하지만, 근데 이제 40 엑사바이트. 그야말로 지금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1기가에 3배 정도의 어떤 트래픽, 3배 곱하기 40 하는 거에 트래픽 어떤 양들이 필요할 거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스트리밍,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든지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데이터 유세이지들 보면은 어쨌든 셀 자체가 더 커지고, 그다음에 멀티 캐리어, 그야말로 여기 보면은 GSM, 요즘 최근에 추출형들 보면은 WCDMA, GSM, 듀얼 밴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캐리어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멀티 캐리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테이션들이 요청되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폰 자체 하나가 여러 가지 캐리어에서 가장 좋은 어떤 퀄리티를 제공하는 것들로
로밍할 수 있도록, 스위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고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인프라스트럭처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 그야말로 전 세계를, 지구를 일단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그린에 대한 요구사항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의 시스템조차도 바꿔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기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 나오는 제품들인데, 그것들 대부분이 그린 그야말로 파워와이즈 브랜드 네임에 걸맞는 제품들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내셔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저희 비슷한 관련된 제품의 프레스 릴리즈한테 가보면 많이 이런 스키매틱 블록 다이어그램 보셨을 거고, 그래서 하지만 저희 내셔널 세미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파워 디텍션부터 해서 인터페이스, 데이터 인터페이스 하는 쪽, 그 다음에 파워 매니지먼트 하는 쪽, 그 다음에 A2B 딥조인 컨버터 하는 쪽, 이런 쪽에 파워 세이빙 하기 위한 파워 와이즈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굉장히 관심사죠. 안타깝게도 미국의 세계의 자동차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게 왜 안타깝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회사에 부품으로 거기에 저희 내셔널 세미컨덕터 제품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굉장히 슬로우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쪽보다 좀 낫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낫지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아마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렇지만 자동차 제품이 전자 제품으로 바뀌는 트렌드는 막을 수 없다. 그런 경기에 어떤 여파도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차 어쨌든 에너지 세이빙 하기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 그렇지만 이제 전자 제품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세이프티,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인포메이션 관련된 제품으로 또 오토모티브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세이프티를 높이기, 여러분들이 보면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니면 안개 낀 날, 그래서 좀 더 세이프티를 높일 수 있는, 아니면 또 액티브 세이프티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그러니까 이쪽에 세이프티 관련된 거. 아마 전에 제가 오토모티브 관련해서 우리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거기서 많이 이런 얘기해서 했었는데, 어쨌든 자동차의 세이프티에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트렌드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관련해서, 그다음에 시스템 에피셔시 높이기 위한 것들, 그 다음에 천연 자원들의 어떤 좀 더 하기 위한 그런 제품들, 빨리 진행해달라는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보를 위한, 그 다음에 어떤 인포테인먼트를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제품들이 또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크리즈 커넥티비티, 그야말로 자동차하고 어떤 딴 쪽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자동차가 어디 가고 있는지, 요새 보면 GPS가 모두 버스마다 대개 연결돼서 아마 헤드쿼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자동차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 생각되고, 자동차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어떤 것들이 또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그야말로 자동차의 모든 스크린에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 백라이팅, 그 다음에 외장에 들어가는 라이팅조차도 요즘 LED 라이팅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고효율, 고릴라이블리티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일 났을 때 좀 더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테크놀로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터블 디바이스, 아까 제가 스마트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야말로 좀 더 좋은 기능, 그다음에 작은 사이즈, 이런 작은 사이즈들, 그다음에 연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 라이프로, 정해진 배터리 좀 더 많은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실제 커스터머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들이 있는데, 일단 싱글 저희가 파워 디바이스, 싱글 펑션 하는 것들, 그다음에 서비스, 오디오 서비스, 파워 서비스 하는 것들, 파워 아키텍처에 관련된 제품들이 이런 어떤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파워아이스 디바이스에서 오디오 마이크로 폰 관련된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보이스 퀄리티가 그 저희가 이제 LM1088이라고 요거는 실제로 이제 그 파필 노이즈 그야말로 우리 요 방 굉장히 조용한데 우리가 셀폰 같은 걸 갖다 그래서 뭐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기차라든지 이런 데서 통화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주변 노이즈 때문에 내가 굉장히 듣기도 힘들고 내가 말해도 주변 노이즈 상대방이 잘 못 들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노이즈를 제거시켜주는 파필 노이즈 서프레션 칩입니다. 이 칩은 사실은 내가 그 말할 때 상대방에서 좀 더 듣기가 조용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아날로그 펑션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하는 것보다는 파워가 한 90% 정도를 세이빙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투 마이크로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데모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데모 보여주실 시간 있나요? 없대요. 일단은 보면은 그 기차 안에서 그 통화를 할 때 요거를 썼을 때 안 썼을 때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썼을 때는 목소리는 굉장히 내추럴 보이스 가면서 상대방은 좀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제품이 안 들어간 거는 주변 노이즈 같이 하는 거 굉장히 듣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이 데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좋은 효과를 아마 국내 최근에 그 서비스에서 이미 서비스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이 제품 들어가 있지 않고 DSP 제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RF 파워 이거 우리 저 RF 파워도 마찬가지로 우리 셀폰에 들어가는 거 아까 얘기한 듀얼 모드라고 했는데 GSM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거인데 저희가 그 RF에서 파워를 이런 저희가 사는 파워아이스 슈퍼를 사용해서 한 30% 이상의 어떤 50% 정도의 파워 절감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워 마찬가지로 로우 배터리 커런트로 이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슈퍼를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 파워 절감 효과를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실제 커스터머들이 정해져 있는 배터리 가지고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NPM 모바일 픽셀 링크하는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 EMI를 줄여주고, EMI를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셀폰을 활용하거나 할 때 주변에서 많은 어떤 노이즈나 이런 것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인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제품조차도 파워를 많이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메인 호스트보드 사이에 연결시켜서 기존의 것들을 보면은 이런 선들이 굉장히 많은 선이 하는데 낮은 작은 선으로 가면서 파워 소모들이고 파워 소모도 줄이고 그다음에 EMI를 굉장히 줄여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런 선을 줄여줌으로 해서 외부에서는 오는 어떤 EMI나 ESP에 생기는 어떤 노이즈를 적게 받는 거에서 시스템 동작이 좀 더 안정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모바일 픽셀 링크하는 제품. 그다음에 LED 백라이팅. 실제로 보면은 이건 화이트 LED. 우리 셀폰 보면은 대개 보면은 현재 화이트 LED 백라이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노트 PC 같은 데 아니면 LCD TV 같은 데 보면은 LCTV가 아직 RGB 된 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노트 PC 같은 경우에는 RGB 백라이트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좋은 컬러를 볼 수가 있고요. 화이트 LED 기존에 보면은 우리가 플루로센스 하는 CCFL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이 좋고 전력적으로 좋지만 어쨌든 RGB LED를 갔을 때 좀 더 낮은 파워 컨섬션을 나면서 좀 더 퀄리티 좋은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비듀얼 캘리브레이션 커피션 컬러를 좀 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왜냐면 화이트 LED는 백라이트가 전부 화이트이기 때문에 컬러 컨트롤이 쉽지는 않지만 RGB는 RGB 컬러로 컨트롤해서 좀 더 좋은 그림을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기네. 다 됐네. 그래서 어쨌든 요 그림이 마지막 되는데 어쨌든 우리 LED 라이팅 쪽에 RGB 쪽 백라이팅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컬러, 좀 더 낮은 파워 세이빙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들을 많이 이제 올려주는 그런 성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은 어쨌든 앞에 보여줬던 4개 카드가 보여줬는데 파워와이즈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하는 뭐 이래서 대기 절벽 저감 프로그램, 그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LED 라이팅,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제도 표시하는 것들, 이런 쪽에 가전부품이 들어가는 것들에 어떤 전적인 파워 소모를 죽게 해주고 해줌으로 해서 전 세계의 어떤 뭐 지구를 살리자 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에 아마 많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